시간은 모든 순간을 순식간에 작게 만들어버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나 슬픔, 그리고 못 견디기 싫었던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고민하셨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랬었지 하는 초연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속상하셨나요? 답답하셨나요? 짜증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초연한 마음으로 그냥 넘겨보세요. 분명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요. 목요일 저녁에 휴식 같은 방송,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안개 위 조명으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현진영 K Bad Boys.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오는 초라한 나의 모습 변화된 생활 속에 나만의 너는 잊혀져가고 연인들의 열기 속에 눈물은 촛불마저 나를 처량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살아가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도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살아가고 싶지만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였습니다. 이 노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랩, 세련된 멜로디로 한국의 힙합 음악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곡인데요. X세대를 대표하는 음악 중에 하나로 아직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막 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처럼 기존의 틀을 깨고 어떤 분야에 새로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정말 큰 어려움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누군가 새로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훌륭한 작품들은 아마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없이 진격해보세요. 결국 새로운 질서는 도전하는 이들의 몫이니까요. 자, 뉴음타는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초복입니다.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나온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드는 복날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삼복에는 땡땡, 중복, 말복이 있다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역시나 똑똑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당첨자를 뽑아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도 뉴음타 가족을 위해 한디가 퀴즈와 선물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 퀴즈도 맞춰주세요. (7월) 넷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오늘도 첫 코너는 이세용 기자와 함께하는 순상 뉴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네.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아, 어쩐지 네, 기분이 좋아 버티고 보이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또 기분 좋아 보이시는 우리 이세용 기자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 소금 사려고 새벽 4시 반부터 기다렸어요입니다. 아니, 소금을 사러 새벽에 나간다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전에 저희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그 수산시장 상인들하고 또 관련 자영업자 등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오늘 뉴스는요, 이제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이것 때문에 말 많잖아요. 네, 이제 이를 앞두고 바다 먹거리에 이제 걱정이 많은 일부 시민들이 이제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생산된 상품들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마트에 방문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중부일보 취재진은 지난 13일 정부 비축 천일염을 판매 중이던 하나로마트 수원점에 방문했는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마트 오픈 1시간 전인 오전 8시경에 해당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네. 그 시간에도 이미 이제 소금을 사려는 시민들이 긴 대기줄을 만들어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금 오픈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취재진은 마트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한 시민은 취재진에 전날에도 오전 9시쯤 소금을 사러 왔다가 결국 못 샀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요.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대기줄 맨 앞에 있었던 이제 시민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은 소금을 사기 위해 새벽 4시 반부터 와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 오신 분들은 다 사신 건가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는 못했고요. 아이고. 그 하나로마트 수원점은 하루 최대 100포대를 이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양도 한 포대로 이제 제한해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한 포대는 한 20kg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기인원 100명 안에 든 시민들만 소금을 살 수 있었고요. 또 대기줄 100번 밖에 이제 손님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준비된 천일염은 그 마트 오픈 10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재진은 이제 소금을 사서 나오는 이제 시민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한 시민은 7시에 나왔는데 줄이 길어서 못 살까 걱정이 들어서 이제 카트 개수를 일일이 이제 세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구매했다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저도 소금 사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남았다고 합니까? 일단 정부가 1차로 이제 시장에 천일염 400톤을 이제 풀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다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추가분이 이제 더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풀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아마도 일반 마트에서는 이번 주 중 아마 이 방송에 나가는 도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못 사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러 가야겠네요. 네. 코로나 때도 없었던 사재기가 일어나고 네. 있네요. 네. 정부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민들도 조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손상 뉴스는 분양가 상승하자 공공분양 뉴홈 인기입니다. 중부일보는 지난 13일 최근 경기 지역 내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교적 이제 저렴한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뉴홈이 각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홈이라고요? 뉴홈이 네. 뭔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좀 생소하실 텐데요. 뉴홈은 현 정부가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분양 주택 정책입니다. 저를 위한 정책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에 약 5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오. 뉴홈은 크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25만 호가 공급될 나눔형의 경우 분양가는 이제 시세의 70% 이하로 이제 책정되고요. 시세 차익은 약 70%를 보장합니다. 오. 또 10만 호가 공급될 선택형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15만 호가 공급될 일반형은 중장년층 등 기존 대기 수요를 고려해 공급되는 유형인데요.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뉴홈 전용 대출이 대표적인데요. 그 나눔형과 선택형을 선택한 주택 수요자들은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1.9에서 3%의 저리로 4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2.15에서 3%의 저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그 안양 매곡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등 뉴홈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그 안양 매곡 S1 블록의 경우 204가구 모집에 4,052명이 지원해서 1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남양주 왕숙 A19 블록은 932가구 모집에 8,960명이 지원해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네. 아쉽네요. 무주택자들은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이후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올해 이제 공급 계획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국토부의 이제 공급 계획안을 보면요.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총 8,095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시기와 유형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9월 나눔형의 경우 하남 교산 452가구, 안산 장상 439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선택형의 경우 구리 갈매 역세권 300가구, 또 군포 대함이 340가구, 화성 동탄 500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됩니다. 또 일반형은 구리 갈매 역세권의 365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12월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나눔형의 경우 남양주 왕숙2에 736가구, 고양 창릉 400가구, 수원 당수2에 403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되고요. 선택형의 경우에는 부천 대장 400가구, 또 고양 창릉 600가구, 남양주 진접2에 300가구에 대한 청약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일반형의 경우에는 안양 관양 276가구에 대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고 네. 또 전용 대출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청약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분양가나 이제 대출 같은 이제 조건만 보면 참 좋은데요. 네네. 근데 딱 하나 단점이라면은 청약 이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남았다는 그래요? 사실입니다. 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안양 매곡과 남양주 왕숙을 보면요, 안양 매곡의 실제 입주 가능 연도는 2029년. 아이고. 네, 남양주 왕숙은 2030년입니다. 그럼 한참 멀었죠. 6, 7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입주 가능 연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그
입주할 때까지 인근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또 반대로 집값이 이제 상승할 경우 향후 확정 분양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 주택 구매자들이 잘 선택해야겠지만요. 네. 저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물론 부실 공사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뉴스는요, 인천역 인근 1년 만에 땅 꺼짐 현상 재발입니다. 그 중부일보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인천역 일대에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네, 인천역 철도 부지의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은 당시 긴급 보수를 진행했고요. 또 공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집중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현상이 1년 만에 재현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일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9일 인천역 인근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가 이제 내려앉았다는 민원 신고가 인천 중구 당직실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중구는 꺼진 도로와 인도의 빈 공간에 토사를 채우는 등 이제 안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집중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요, 그 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을 지금 1년 넘게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에 대한 이제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주민들은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수인선 공사 후부터 집안 침하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주민들은 인천역 근처에 생긴 고층 빌딩이 완공된 후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주변에 설들만 가득한데요. 도대체 언제쯤 원인 파악이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 인천 중구 측은요, 이제 중부일보 취재진에 국가철도공단 측이 용역 수행 예산 확보 및 인사이동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요, 오는 8월 중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지난해 사고 이후 원인 파악을 신속히 진행하고 대처했으면 올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사실상 인재에 가까운 사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신속한 대처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순상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상상.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마음 수평선 파도에 손등 구레 날개처럼
간다. 이제는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너의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부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네, 선우정아의 상상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이디 위너0886님이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번 휴가 때 드디어 해외로 나갑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거나 가까운 국내 여행만 갔는데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너무 설레네요. 기다렸던 만큼 가서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한디,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세요. 신청곡은 선우정아의 상상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해외여행이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요즘 제 주변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창 유행했을 때는 과연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정말 오긴 오네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너0886님, 다치지 말고 여행 가서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세요. 우리 뉴음타 가족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하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지역과 연관된 아시아 문화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주는 김영국의 글로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예, 예. 벌써 7월이 이렇게 그렇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7월도 이제 거의 네. 이제 꺾어졌죠. 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7월달 우리가 잊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날이 있죠. 네. 다음 주이긴 합니다만은 7월 2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7월 27일, 글쎄요. 어떤 날이죠? 그 한국 전쟁과 관련이 돼 있는데. 한국 전쟁 몇 주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전쟁 6.25에 벌어졌다고 해서 6.25 전쟁이라고 하지만 뭐 공식적 명칭은 한국 전쟁이죠. 네. 한국 전쟁은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전 그렇죠. 네, 상태인 거죠. 네. 바로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정전 70주년이다. 7월 27일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는 그것과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또 유엔군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역시 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전국의 참전 기념비가 거의 다 경기도 땅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경기도 북부 쪽에 많이 있죠. 몰랐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남부에도 참전비가 하나 있어요. 용인에. 네. 혹시 튀르키예 참전비가 용인에 있는 건 잘 모르셨겠죠. 맞아요. 예,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 군인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가 바로 용인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랬군요. 물론 전쟁을 보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시각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론의 여지 없이, 재론의 여지 없이 튀르키예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승패의 어떤 그 갈림길을 갈라놨다라는 평가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터키 하면은 형제의 나라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왜 형제의 나라인가를 알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형제의 나라다라는 것을 뭐 이번 기회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었고 또 그 용인에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 군인들이 수원으로 배속이 됩니다. 네. 그 수원으로 오는 길가에 전쟁터에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근데 그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 대부분 20세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미만이거나 20세이거나 21살이거나. 네네. 이 그 참전 용사들의 눈에 그 홀로 울고 있는 전쟁터의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가련하고 딱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형제의 나라인 투르키의 군인들 눈에는 이 아이들이 내 고향에 두고 온 우리의 동생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두질 못하고 네. 안고서 막사로 들어옵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 날짜가 대체로 1951년 1월 27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와서 군대 막사에 있으니까 그때면 또 춥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또 아이들이 추위에 떨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의 모포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아이들 옷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때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이라는 자리에 네. 의무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대 막사에 이 아이들을 하나씩 둘씩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쟁을 치르느라 본인들도 굉장히 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까지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군대 막사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농생명과학대 서울 그 다리 넘어 서초등학교 근처에 집을 하나 일본식 가옥을 하나 빌려서 아이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나이가 대단히 다양했을 것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뭐 한 10살 남짓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었겠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보호소를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한글은 배워야 되지 않느냐. 네. 전쟁통이지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그렇죠. 보호소를 만드신 거네요. 그런 거죠. 와.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자기들 월급을 타면 짜투리 돈들을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앙카라 학원이 운영되는 그 비용을 담당을 했다고 그래요. 와. 그간에 있었던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유아원부터 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앙카라 학원에 있었고 4학년이 넘어가면 정규 학교를 보내서 네. 전학을 보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튀르키예 군인들의 성금과 튀르키예 후원으로 이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와, 아니 되게 뭔가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죠. 그냥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와. 그러면 그때 그 앙카라가 학원인지 학교인지 뭐 고아원인지 그래요.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전쟁 고아원, 앙카라 고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거기서 공부를 했다 하니까 학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보면은 학교는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은 학교는 졸업장을 줄 수 있어야 학교인데 그쵸? 졸업장을 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앙카라 학교는 아니다. 네. 그런 거죠. 그 학원이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앙카라 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네. 튀르키예 장교께서 직접
여기는 학원이라고 명명하자. 이렇게 해서 앙카라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앙카라 오쿨루라고 쓰고 앙카라 스쿨이라고 썼어요. 네. 스쿨을 번역하니까 학교가 됐겠죠. 그래서 앙카라 학교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학교는 아니니 앙카라 학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앙카라 학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앙카라 학원은 어떻게 된 거죠? 본래 시작할 때 1951년에 시작할 때는 남녀가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은 따로 했지만 네. 한 곳에 있었는데 수용하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기록에 보면 1954년에 154명인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당시에 10월 29일이 투르키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국경일입니다. 네. 이날을 기해서 투르키 정부가 돈을 보내서 땅을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자생을 할 수 있는 땅. 그렇게 해서 과수원도 만들고 포도, 복숭아 이런 과수원도 만들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논도 구입하고 밭도 구입하고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젖소도 길러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합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투르키예를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월드컵 때, 2000년 월드컵 때였나요? 3, 4위전 할 때, 그렇죠. 터키랑 할 때 막 형제의 나라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형제의 나라인가 보다. 정말 그 안에 있는 히스토리를 전혀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느냐, 실려 있지 않느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튀르키예에 있는 교사들은 한국과 튀르키예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나라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튀르키예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그렇게 배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어느 신문에선가 튀르키예 교과서에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교과서가 없다. 이런 것을, 이렇게, 기사로 쓰고 이랬는데,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형제의 나라라는 게 꼭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형제가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의리로서의 형제고, 맞아요. 그렇지? 고난을 함께 했던 것으로서의 형제고, 어려울 때 서로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것으로서의 형제고, 이런 것이 진정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그들이 있었기에 또 저희가 이렇게까지도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어쨌든 앙카라 학원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은 분들은 지금 또 어엿하게 이 사회에 자리 잡아서 또 그러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80세를 전후하셨는데요. 지금 나이들이 매우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640명 정도 네. 앙카라 학원을 거쳐가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전쟁 고아는 아니었어요. 왜 고아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르키예 군인들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앙카라 학원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네. 그러면서 아이를 들어보내면서 돌아서면서 울면서 돌아섰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쫓아가서 가고자 하는 데까지 트럭으로 모셔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렇죠.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통에 먹고 살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앙카라 학원에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고모와 조카가 들어와 있었고요.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자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형제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아원은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군인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하면은 음악도 가르쳤고요. 그래서 밴드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군인들이 사용하던 악기를 수리해서 앙카라 학원에 밴드부도 만들어서 네. 공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루이 암스트롱과 협연을 했던 분도 앙카라 학원 출신이었고요. 어머머.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앙카라 학원 출신이었고요. 와. 1950년대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옛날에 그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우량아 선발된 우량아 16명 중에 한 명이 앙카라 학원의 아이였습니다. 아이였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를 전쟁통에 돌봐준 나라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막연하게 튀르키예 우리가 형제의 나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 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도 좀 뭔가 좀 베풀어주는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우리들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리키의 지진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좀 그 성금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 잘하셨네. 근데 조금 더 할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지금이라도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해야겠네요. 저도 그냥 말만 형제의 나라라고 했지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처음 듣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야기 듣고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감동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치열했다고 하는 그 용인 전투에서 튀르키예의 깃발을 꽂았던 분이 야사르 예켄이라는 어르신인데 네. 올해 아마 95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해에 튀르키예 가서 그 어른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정말요? 병상에 입원해 계셨는데 좀 쾌차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튀르키예 군인부터 해서 앙카라 학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분의 후손들과 그분들의 후손들과 한국과 튀르키예의 그 우애를 좀 더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27일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또 우리 앙카라 학원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네요.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앙카라 학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 기억을 통해서 좀 우리 후손들이 실천을 해서 진짜 깊은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웅장해지는 명곡이죠. 오늘 주제와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들국화의 행진 띄워드릴게요. 행진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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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행진
세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길을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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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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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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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음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앙카라 학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한국전쟁에 우방국으로 참전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입니다. 힌트는 형제의 나라로고도 하죠. 용인에 이 나라의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글자 수는 총 4글자입니다.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7월 20일 유음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고요. 퀴즈 풀고 시원한 아도 받아보세요.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여름에 어울리는 신나고 경쾌한 곡이죠.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입니다. 벌써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네요. 다음 주 예고 저희가 짧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지나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7말 8초 2주간은 여름 휴가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다음 주는 1탄으로 X세대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과연 어떤 노래와 어떤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벌써부터 설레지 않나요?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하나 더, 한디의 멋진 휴가 패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 나는 좋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를 꼭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린 지 오래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래 우리는 미쳐버렸어 떠난 게 좋았어 Summer Dream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를 꼭 조금만 더 빠르게